있고 몹실 있고 모수줄 있고 CMC가 있어요. 그죠? 이 아이들을 우리가 머리카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머리카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이 뭘까요? 그렇죠. 케라틴 단백질이죠. 자, 케라틴 단백질이 있고 요거보다 조금 강도가 약한 게 바로 콜라겐이 있고, 맞죠?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 피부는 단백질이라 이야기하고, 단백질보다 조금 더 작은 입자가 바로 폴리펩타이드고, 이거보다 더 작은 입자는 바로 아미노산이죠. 자, 케라틴 단백질, 그 다음에 콜라겐, 단백질, PPT, 아미노산, 그게 우리 몸 전체를 다 이루고 있는 구성물질로 보시면 돼요. 결국은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손톱이 되고 발톱이 되고 배꼽이 되고 눈곱이 되고, 그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카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이 바로 케라틴 단백질이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머리카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시켜버리면, 가수 분해시켜버리면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고 그랬죠? 18개? 18개. 18개. 자, 18개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되고, 우리 신체는 몇 개? 20가지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우리 신체는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톱, 발톱, 머리카락, 뿔. 자, 이 아이들은 몇 개? 18개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구성되어 있다. 근데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12가지는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진다. 나머지 8가지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된다. 8가지. 그 아미노산 이름을 무엇이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다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아침 방송 듣다 보면 필수 아미노산, 엄마들 방송에는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다시 머리카락의 90%를 차지하는 물질이 무엇이다? 케라틴 단백질이다. 근데 케라틴 단백질을 완전히 가수 분해시키면 몇 개 아미노산을 분류가 된다? 18개 아미노산을 분류가 된다. 근데 우리 신체 내에는 몇 가지 아미노산이 있다?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있다. 자, 근데 우리 털, 머리카락, 손톱, 발톱은 18가지 아미노산을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18개 아미노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아미노산, 그 이름. 그렇죠? 시스테인. 똑똑해. 시스테인. 그러니까 이 시스테인 모르는 미용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테인이 우리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18개 아미노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아미노산이라는 걸 또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테인은 시스테인끼리 결합을 한다. 그럼 무엇이 되죠? 시스틴이 되는 거죠. 시스틴은 또 시스틴끼리 결합한다. 이게 바로 SS 결합이죠. 단백질에서 케라틴 단백질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SS 결합이 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4차 구조죠. SS 결합.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테인 때문에 파마 공부를 시작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머리카락에 물하고 염산을 넣어서 완전히 가수분해시켜서 나머지 아미노산들을 다 녹여버리고 하얀 시스테인을 만들어서 다시 파마에 그려서 다시 모발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니까요. 이게 제가 진짜 파마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동기가, 치료나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아민을 넣으면 SS가 절단되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 미용사라면. 그런데 환원제는 어떻게 SS값을 찾아 들어갈까? 저는 이걸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책을 봐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안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테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파마약의 시스테인. 처음에는 치료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스테인을 이용해서 만든 최초의 파마약이 있죠. 뭐죠? 캐론. 이 캐론 시스테인을 보니까 그 안에 시스테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발학을 책을 보니까 머리카락 안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이래. 그리고 그 예전에는 시스테인 파동이 났다라고 파마약 사생계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시스테인 공략 의정부 쪽에 많았거든요. 머리카락을 녹여서 완전히 녹여서 시스테인을 뽑아서 대신 일본이나 뭐 중국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다 동남아 쪽으로, 안 그러면 이제 인도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맞죠? 이걸 보면서 거기에 이게 뭐야? 시스테인하고 시스테인하고 만난 게. 그러니까 옛날에 캐론 시스테인을 쓰다가 보면 남은 걸 뚜껑을 닫아놓고 나중에 열다 보면 뭔가 어석한 흘러내린 거 보면 여기에
뭔가 모래알같이 만들어진 게 있죠? 그게 그 파마약에 배합된 시스틴하고 둘이 시스틴하고 만나서 시스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현대의학을 갖고 SS계약을 자연시키지는 못한다. 시스틴하고 결합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런데 이 시스테인이 우리 머리카락에서 만들어내기 전에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던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돌을 안 먹었는데 돌이 생겨요, 내 몸에. 그게 뭐죠? 요로 결석. 아니 그게 왜 소변줄기에 나가서 돌이 생길까? 그러게 말이요. 다 쓰고 남았던 우리가 아미노산들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소변으로 버리다가 그 소변줄기에 시스틴끼리 만나갖고 지들이 시스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틴이 그리스어로 방광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머리카락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사람 지독하잖아요. 사람 머리카락에서 시스틴을 녹여서 시스틴을 뽑아서 다시 사람 머리카락을 넣어서 잘 살고 있는 SS결합에 요것이 이제 들어와서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죠. 요때 로또를 딱 말아버리고 중화제로 나가. 이게 파마예요. 무섭죠? 그죠?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완전히 이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진 그 가장 세 가지 결합 중에 강력한 SS 결합을 그 물질하고 가장 근접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삼각관계 딱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치오나세테노스다. 그게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나는 머리카락이 제 주장은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다. 어떻게 죽어있는 물질에서 그 물질을 뽑아서 넣을까? 지들끼리 또 결합을 하고 절단되고 난리를 치냐고. 왜 죽어있는 물질에서 염색이 되고 파마가 되고 클리닉이 되냐고. 이 만지면 반응이 온대, 감각이 있는데 이게 왜 죽어? 지금도 계속 자라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죽어있고 어디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죽어있는 물질에 아니 죽어있는데 왜 클리닉이 되고 파마가 되냐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18개 아미노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열어놨어요. 자, 막 음식을 먹어. 아까 이제 꽃감도 먹고 저기 김밥도 먹고 씹어. 왜요? 머리카락 재료 만들려고 아까 씹은겨. 막 씹어서 어디로? 위로 보내죠. 여기서 계속 또 더 잘게 위산으로 쪼개죠. 그렇게 먹었던 음식을 어디로 보내죠? 대장 소장으로. 이 대장 소장에서 거치면서 우리 신체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다 대장 소장에서 이렇게 추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죠. 그게 뭐죠? 곱창의 곱이지 뭐예요. 곱창 보면 안에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먹었던 음식에서 이 혈액의 재료가 되는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만든 곱창의 곱, 특히 이 20가지 아미노산을 어디로 보내죠? 간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허파에서 만들어낸 산소하고 혈액에서 만드는 골수하고 합해져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죠? 혈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그렇게 만든 혈액을 바로 전신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혈액의 pH, 알칼리가 많으면 걸러내고 알칼리가 부족하면 혈액의 pH를 6에서 6.5로 만드는 게 바로 신장. 이 조그마한 신장에서 하루에 16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거죠. 어제 저 수원에서 교육하는데요. 이 신장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할 때 내 피를 다 뽑아서 다시 피를 몸속으로 집어넣는 게 투석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원장님이 소리에 뻗었더니 저 신장 이식 수술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만든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서 펌프질을 해서 전신에 다 필요한 곳에 소모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남았던 것을 오줌통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진대사. 맞죠? 자, 요렇게 이제 혈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좀 천천히 좀 먹고 많이 골고루 좀 먹고 달걀 넣어 먹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두피. 두피가 있고 이 털구멍이 뭐죠? 털구멍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 공. 대들지 마. 그럼 모낭은 뭐요? 주머니고 공은 주머니고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모공 안에 이 안에 뭐가 있죠? 꼭지. 모유도. 그렇지.
남자 젖꼭지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꼬집을 때. 아니요. 누구야 누구? 어디 때? 내가 가르쳐줄게. 나 좀 봐. 남자 젖꼭지는 앞뒤를 구별하는 특별한 장치가. 그거 있는 게 앞이요. 그럼 누가 아 주로 그걸 꼬집어? 근데 왜 남자 젖꼭지에는 털이 나 있고 여자 젖꼭지에는 털 나신 분 그게 왜 안 났을까? 아이 참 원색적이네. 그렇게 쳐다보지 마. 부끄럽잖아. 자, 왜 이렇게 됐지? 모유도 때문에 그래요. 모유도 이게 어디하고 모세혈관하고 속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 조그만한 모공 안에서 지금도 계속 털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 받은 거라고요. 우리 신체는 20대 중반이면 이 발육을 멈추고 다 그때부터 퇴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머리카락은 죽을 때까지 자란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염 깎고 놓고 몇 시간 지나면 또 검거보다 다 나와. 그것도 한 달에 한 1cm씩. 근데 이 아이들은 4, 5년 지나면 다시 이제 털갈이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동물은 계절에 따라 한 번에 빠지고 한 번에 나가는데 이게 이제 생장 주기가 다 달라서 하루에 100개 정도,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탈락하고 다시 태어나고.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 모세 혈관을 통해서 18개 아미노산을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을 알려면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 아미노산을 어디부터? 혈액에서부터 공급을 받으면 1차적으로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18개 아미노산 중에 대략 9가지는 산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COOH 카르복실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플러스 전자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 아미노산, 혈액에서 아미노산을 공급을 받으면 이 조그만한 털구멍에서 지금도 결합을 계속 이루고 있다고요. 계속 밥 먹고. 얘들은 잠도 안 자. 계속. 그리고 이 모발이 이제 탄력을 담당하고, 두 번째, 18개 아미노산 중에 9가지는 알카리성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끼리 또 결합을 해요. 그걸 또 책에서 보면 NH2 아미노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18개 아미노산을 혈액에서부터 공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9가지는 산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한다. 왜? 그건 지들이 하는 일은 그거 털 만드는 일, 모공 안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아이를 카르복실기라 이야기한다. 자, 따라하세요. 카르복실기. 이 앞으로 COH로 하면 18개 아미노산 중에 산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 복합체, 또 18개 아미노산 중에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요. 이 아이를 아미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미노기. 자, 그래서 카르복실기하고 아미노기하고 이 비율이 똑같았을 때 우리 모발의 등전점 얼마? pH 4.5에서 5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모발의 1차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미노산들이, 나도 아미노산, 여기 원장님도 아미노산, 둘이 뭔가 비슷하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열이 발생이 되면서 수분이 하나 싹 날아가서 둘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아미노산이 만들 때 첫 번째 관여하는 결합, 무슨 결합? 수소결합. 그 다음에 나음이온, 너? 자, 양의 음이온. 둘이 만나서 뭔가 지금 비슷하게 또 만나잖아요. 그게 이온 결합. 그리고 시스틴끼리 또 만나잖아요. 그게 이제 결합. 그러니까 파마 약으로 물, 알칼리 수소결합, 이온과 SS 결합을 끊는다라는 것은 모발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원점을 타격하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 바로 파마약이라고요. 머리카락이 처음 생겨났을 때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생겨났던 그 결합을 끊는 게 바로 파마약이라니까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머리카락의 1차 구조고, 이제 알칼리하고 산하고 나뉘어서 서로 여자 남자 싸우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18개 아미노산이 어떻게 이런 롱수철 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당기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유가,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폴리펩타이드,
머리카락의 폴리페타이드. 그리고 무지하게 많은 PPT들, 이 아이들이 모발의 2차 구조. 그리고 PPT하고 PPT를 전체를 감싸버리는 거죠. 간축 물질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3차 구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리카락을 뽑아보면 색소가 없잖아요. 안에. 투명한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털 밖으로 이 모공 밖으로 나오면서 자외선에서 티로신, 그죠? 이 멜라닌 색소가 발생이 되면서 비로소 수소결합이 더 강하게 재결합을 해서 모발의 형체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그것이 모발의 4차 구조. 그러니까 파마 약으로 환원제가 아미노산들이 최초 결합할 때, 그리고 PPT하고 PPT를 연결시켜주는 간축물질에 있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의 영구적인 절단이 아닌 일시적 절단을 우리가 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파마약을 모발에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큐티클을 깔끔하게 정돈을 시켜주고 큐티클까지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큐티클을 완전히 변형을 시켜놓고 그거를 파마를 뽑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게 바로 할머니 파마.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최외곽 선까지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죠. 할머니 파마 한번 하고 나면 완전히 모발이 다 부서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어떻게 큐티클을 파마 약으로, 알칼리로, 환원제로 깔끔하게 정단시켜주고 모피질 안쪽에 있는 폴리펩타이드를 감싸주고 있는 간축물질에 있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의 일시적인 절단을 우리가 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파마 일제감각과는 동일하다. 이 연화가 잘 됐다라는 것은 이 간축물질에 있는 SS결합이 잘고 균일하게 절단이 된 상태. 파마가 진짜 힘든 이유가 모피질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간축물질에 있는, 그리고 SS결합을 사진으로 정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없어요. 파마 약으로 원래 상태에서 절단된 것도 없어. 그리고 그걸 나보고 글로 써달래, 보여달래. 연화 테스트 어떻게 하냐고, 이렇다고, 감 잡으라고. 그 감까지 다 내. 맞죠? 이래서 파마가 힘든 거예요. 연화를 더 본다는 것은 더 잘고, 그래서 연화를 더 보려면, 그래서 제가 연화 테스트 할 때 색깔로 봐라, 냄새로 봐라, 밀려나온 색으로 봐라, 곱슬이 펴진 걸 봐라, 컬 풀린 걸 봐라, 약이 덮여있는 시간으로 봐라, 오감을 총 동원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갖다 뭐 비벼보고 땡겨보고 꺾어보고, 맞죠? 그러고 있잖아요. 꺾어봤어, 땡겨봤어, 알 수가 없는 거죠. 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연하는 파마 약에 배합이 된 알칼리나 환원제나 모발에 누적이 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어떻게 모발에 모피질한 쪽의 기둥, 이 폴리펩타이드 이 구조를 무너뜨렸을 때부터 우리는 과연화로 보자는 거죠. 과연화의 기준. 그런데 완전히 박살. 조금 보면 또 파주에서 이제 아이론 파마를 했는데 이상하게 물이 틱틱 튀고 연기가 풀풀 나오더래. 그리고 중화하니까 머리카락이 폭탄이 됐대.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부 센서가 나갔는데, 그리고 그 머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하루 5개가 또 전화 또 왔네. 뭐죠? 과연화. 이거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과연화, 우리가 파마 약으로 절단해야 될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 그 범위가 어딘지조차도 확인되어 있지 않고,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이 어떤 약인지, 파마약을 왜 바르는지 그 최초 기본조차도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마 시험 봐서 합격한 거 보니까 그게 뭔지는 알았을 거라고. 근데 어떤 대학에서도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이렇게 파마 약이 무서운 물질이고 그 아이를 왜 바르는지 단순히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만 외우라고만 했을 뿐이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진 결합이고 모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걸 모르고 모발 생리를 가져가고 그 18개 좀 20가지 아미노산 외우려고 뒤져. 그 시스템만 알면 되지 뭘. 더 이상 알 게 뭐가 있어. 그죠? 그거 몸 안에서 내 몸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 파마가 정말로 이게 어려운 작업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은 모발이 워낙 건강할 때 그냥
안 먹는다. 잔뜩 발라버리고 거기다 220V 있잖아. 그 전기 모자 있잖아. 핑크색. 그놈으로 꽂아서 그 단단했던 머리카락이 늘어난 게 연하라고. 그건 지금으로 그렇게 보면 박살이죠. 그래도 모발이 살아남았을 때 워낙 건강하니까. 그때 그 추억을 못 잊어갖고 지금도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발라서 모발이 탄탄해지게 만들어주니까 연하는 또 어떻게 봐? 건강한 연하를 보게 해달라네. 그래도 크림약으로 열어주고 액상약으로 부드럽게 빨리 침투하라 그때는 멘붕이 온대. 맨밥 먹다가 그거 목 막히면 물 먹던지 국 말아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화장실은 내가. 그래서 넣는 데만 신경 쓰려고 그런 거 넣고서는 못 빠져나오고 열로 닫아가지고 습변을 넣으면서 완전히 그래놓고 이상하대. 그리고 나서 똑같이 지난번 머리 똑같이 파마했는데 왜 안 나왔어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니까 미친다니까요.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 똥도 다르더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디톡스 하는데 똥 안 빠진다고 또 전화해. 안 먹었네 그지? 아침에 쌌던지 안 빠진다고 왜 안 빠지는지 전화를 하면 내가 왜 안 빠지는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똑같이 했는데 안 빠진대. 어떤 먹어래? 염색도 안 했는데 안 빠지네. 아침에 쌌나 봐 그렇게. 자 40분까지 남자 없으니까